전기차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 물론 여러가지 조건을 고려해서 차량을 구매하시겠지만 이 항목만큼은 꼭 놓치지 않고 보시고 계실 겁니다. 바로 주행거리.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급속도로 발전 중에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아예 걱정을 놓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3,400km 수준의 차들을 놓고 어떤 차가 더 오래가나 고민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그 정도는 주행거리도 아니라고 알려온 곳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만큼 가기는 하는 걸까요? 전기차가 837km를 달릴 것이라고 발표한 이곳, 루시드 모터스입니다. 지금은 많은 매체를 통해서 루시드 모터스란 이름을 알리고 있는 루시드 그룹. 사실 최초의 회사명은 2007년 실리콘밸리에서 시작한 아티에바라는 곳이었죠. 이곳의 창업자 중 한 명인 버나드 첸은 테슬라의 전 부사장이었지만 당시에 CEO 자리를 차지한 앨런 머스크와 테슬라 초기 멤버들과의 마찰이 발생을 했고, 본인이 추진하던 에너지 절감 사업이 비용 절감의 이유로 무산되자 주저없이 테슬라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설립한 곳이 바로 이 아티에바인데, 같은 뜻을 가졌던 테슬라의 전 직원 중 일부도 현재 이곳에서 같이 일하고 있다고 하죠. 아티에바는 설립 이후 자체 파워트레인 개발에 열을 올렸고, 이름을 알리게 된 시작점은 2016년 벤츠 매트리스 벤 차량에 그들의 개발품을 장착한 전기벤 에드나를 공개하면서부터입니다. 이 에드나를 가지고 BMW의 i8, 다찌의 바이퍼가 출전한 드래그 레이싱에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벤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며 유명세를 얻기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들어본 이름인 루시드 에어 프로토타입을 공개했어요. 2017년 당시에는 상당한 수준이었던 제로백 2.5초 그리고 483km의 주행거리를 발표하면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3년이 지난 2020년 9월 1일 루시드 모터스의 개발 차량은 1회 충전에 517마일, 약 832km 주행이 가능함을 알리게 되면서 막강한 주행거리를 구현할 수 있는 회사로 사람들의 뇌리에 박히게 됩니다. 현재 루시드 그룹은 두 가지 차량을 대중에 공개하며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세단형 차량인 루시드 에어, 그리고 SUV 차량인 루시드 그래비티, 엑스맨의 사이클롭스를 연상시키는 헤드램프와 테일램프, 전기차 전용 모델인 만큼 줄어든 라디에이터 그릴과 본인들의 이름인 루시드 레터링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외장 컬러는 루시드 에어의 경우 유레카 골드, 스텔라 화이트, 인피니트 블랙, 제니스 레드, 코스모스 실버, 퀀텀 그레이 이렇게 6가지 색상이 있는데, 이 중에서 유레카 골드는 드림 에디션 전용 색상입니다. 그래비티 모델은 SUV 모델인 만큼 색상에서도 차별화는 두어야 하지만 생산 라인의 효율성을 따져본다면 두어 개 정도의 새로운 색상이 등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실내 디자인은 현재 루시드 에어만 어느 정도 정보 공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가죽과 패브릭 그리고 스웨이드가 적절하게 잘 매치돼서 따뜻하면서도 포근하고 안락한 느낌을 잘 살려냈고요. 거대한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사용한 센터 디스플레이로 운전에 필요한 정보들이 운전자에게 집중되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루시드 에어에는 차량의 컨트롤을 담당하는 또 하나의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특이한 점은 이 디스플레이는 수납 공간의 도어 역할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디스플레이가 대시보드 안쪽으로 들어가고 디스플레이에 가려져 있던 수납 공간이 드러납니다. 확실히 과거에 비해서 많은 전기차 회사들이 기능성과 디자인을 동시에 잡으려고 하니 전장품 기술의 변화가 빨라지는 것 같네요. 실내 디자인 이야기를 하면서 여담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34인치에 달하는 대형 디스플레이는 3가지 섹션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왼쪽은 조명, 와이퍼 등의 차량 제어, 가운데는 클러스터고, 오른쪽은 인포테인먼트 기능에 대한 부분으로 내비, 미디어, 커넥티비티 등의 기능을 담당합니다. 특히나 아마존 알렉사,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고, 스포티파이나 아이하트 라디오와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도 지원합니다. 많은 정보가 오픈된 에어에 비해서 루시드 그래비티의 실내는 공개된 부분이 없습니다만, 최근 신생의 전기차 회사들이 만들 때의 특징들을 좀 땡겨와서 보면은 그래비티 역시 실내 기초 구성은 에어랑 유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에어의 DNA를 가져온 뒤에 SUV에 어울리는 실내 디자인이 완성될 것 같아요. 차량의 크기는 루시드 에어가 전장 4800mm, 전폭 1950mm, 전고 1450mm로 제네시스 G80보다 전장은 195mm 정도가 작고 전폭과 전고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루시드 그래비티는 크기 정보가 공개되어 있지는 않지만 루시드 에어와 동일한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으로 미뤄봤을 때 전장과 전폭은 유사하고 전고만 1600에서 1700mm 수준으로 커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두 차량 모두 내세울 수 있는 장점은 아무래도 긴
주행거리와 제로백 성능일 텐데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루시드 에어의 주행거리는 드림 에디션의 경우 약 837km로 현존하는 전기차 중에서 가장 긴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고, 그래비티는 400마일 약 640km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미는 EPA라는 고유의 인증 규정을 통해서 주행거리를 산출하니까 국내 인증 규정으로 치환을 하게 되면은 동일하거나 최대 10% 정도의 차이가 있을 테니 국내 주행거리 기준으로는 약 580km 정도 될 텐데, EV6 롱레인지 주행거리가 약 475km로 그래비티가 SUV임을 감안하면은 루시드의 차량들은 정말이지 어마어마한 괴물 스펙을 가지고 있네요. 제로백에 있어서도 루시드 에어 모델이 2.5초, 그래비티는 성능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에어 모델이 사용한 파워트레인을 그대로 사용한다고 하니까 에어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3초 초반의 제로백 성능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루시드 모터스는 미국 내에서 루시드 에어에 대한 고객 인도를 10월 31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원래의 계획대로라면 올 봄부터 인도가 시작되었어야 하지만 품질 이슈로 인해서 차량의 인도 일정이 많이 늦어졌다고 합니다. 현재는 생산지인 미국을 포함해서 총 18개 국가에서 주문을 받고 있는데, 안타깝지만 국내 출시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아마도 공식 수입사 같은 부분이 정해지지 않아서겠죠. 루시드 에어의 가격은 77,400달러부터 169,900달러까지 폭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그래비티의 경우에는 가격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루시드 에어보다 대략 $10,000 정도 상승된 가격으로 출시될 것이라고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일단 국내에서 보조금 혜택과는 거리가 먼 차량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주행거리 확장의 여파인 것 같기는 하지만 가격 정책에 있어서는 구매하기가 굉장히 꺼려지는 무시무시한 가격대의 차량이네요. 하나씩 늘어가는 전기차 종류를 보면 선택지가 많아진다는 점에서 굉장히 반갑고 즐겁습니다. 하지만 늘 아쉬운 부분은 아직까지 높은 가격이죠. 뛰어난 성능, 매력적인 외관, 그리고 친환경적이라는 것까지 다 좋은데 제대로 된 가성비를 갖춘, 그러면서도 내연기관만큼 주행거리가 긴 그런 전기차를 언제쯤 만나볼 수 있을까요? 지금 전기차의 가격이 비싼 건 단지 전기차 시대의 초기이기 때문일까요? 루시드 모터스가 독주하는 테슬라에 맞서서 강력한 라이벌로 선의의 경쟁을 끊임없이 이어나가며 더 좋은 차, 가성비가 훌륭한 전기차가 세상에 태어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영상도 즐겁고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한 개 더 이득 보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볼게요.